부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023년 연말, 2024년 새해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 모시고 지난해 지역 현안 성과와 올해 있을 사업 계획, 또 곧 있을 총선에 대한 전략과 각오를 들어보는 시간을 연속 기획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진구를 지역구로 한 이현승 국회의원 모시고 지난 4년간 부산 진구의 현안 사업과 진행 과정, 또 22대 총선에 앞선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승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빴던 2023년 한 해를 지내고 2024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네. 지역구 구민들과 부산 시민들께 새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 진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부산 진구월 출신의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입니다. 정말 그 다사다난했던 그 한 해 잘 보내셨습니까? 송구영신은 잘 하셨는지요? 2024년은 힘과 행운을 그 상징하는 청룡의 해라고 그럽니다. 올 한 해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힘센 에너지로 소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네. 국회의원 중에 가장 출석률이 높은 의원 톱3에 오르셨더라고요. 또 그만큼 의정 활동에 성실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의원님께 2023년은 어떤 해였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국회의원은 주민들이 권익을 대변해서 국회로 보낸 대기관이자 그 헌법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그 회의 출석은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국회 상임이나 본회의에 정말 그 긴급한 그 해외 출장이 아니면 반드시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우리 제가 아시다시피 21대 국회 2년차, 3년차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방위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를 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지 않고 여야 간의 갈등 행정부와의 제가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작년 23년에는 국방위원회 돼가지고 국방현안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질의를 하고 네. 또 우리 주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이 연말과 연초에는 지역구에 일이 참 많았을 텐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국회는 연말 연초뿐만 아니고 평소 주말에도 굉장히 바쁩니다. 네. 혹시 그 금귀올레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금요일 날 귀향해서 월요일 다시 복귀하는 거. 그래서 월화수목금 토일이었고 월화수목금 금금만 있을 뿐입니다. 굉장히 바쁘게 그걸 했고요. 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각종 그 모임들이 네. 중단되다가 작년 말부터 좀 이어졌거든요. 네. 저에게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바쁠 때는 제가 그 월화수목금 매일 서울 부산을 오간 적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이야기를 했고 또 지역이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우리 소외된 이웃들이 겨울나기를 위해서는 김장이라든지 연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따뜻한 손길들을 많이 벌리셔가지고 김장 행사 제가 한 5번 그 참석을 했고 네. 또 연탄 배달도 한 서너 차례 했습니다. 정말 그 김장하고 김치 치대는 데는 제가 그 달인이 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참 보람도 있고 좋았습니다. 네, 먼저 이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큰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입법 활동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가덕 신공항 관련된 공단 설립 내용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작년 2월에 우리 국민의힘 부산 전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제가 대표 발의를 했고 네. 10월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법안이 재정법안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공단을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법인데 우리 부산 지역의 여야를 떠나서 모든 의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네. 빨리 통과시키자라고 해서 네. 10월달에 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정말 여야가 가덕 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는 그게 다 같이 공감을 해가지고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여야 부산 국회의원의 협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기록을 세울 뻔했는데요. 네. 9월 20 며칠인가요? 국토위 상임위 통과했고 법사위 통과했고 국회 네. 본회의까지 하루에 통과하는 기록을 세울 뻔했는데 네. 아까 안타깝게도 그날 본회의가 여야 조금 대립원해가지고 열리지 못하고 네. 10월달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죠. 네, 공항이 공단 없이 운영을 하는 것과 공단 체제로 운영을 하는 건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필요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단의 유무가 공항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요, 우리 가덕신공학은 2029년 12월까지는 반드시 그 개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단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지금 단계가 많이 늦어졌는데 기본 계획 이후에 보상을 하고 또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요. 아시다시피 가덕도 그 공항은 그 해상에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공사가 매우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네. 전문가가 정말 필요한 그 건설이고요. 네. 아시다시피 그 인천에 그 신공항 건설을 할 때도 처음에는 공단 없이 시작을 했다가 네. 결국에는 수도권 신공항 공단을 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이 공단이 설립됨으로써 차질 없이 네. 안전하게 공항을 건설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시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네, 예. 가덕 신공항이 2029년 조기 개항을 앞두고는 있지만 네네. 이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또 신공항의 개항 여부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신공항 추진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예, 그럼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런 네. 쓸데없는 저는 그 기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엑스포 유치 전이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부산을 방문하셔가지고 부산이 남북권 거점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그 강조를 하시면서 네. 부산의 그 글로벌 거점화를 위해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반드시 2022년까지 개항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혹시 그때 우리 언론 많이 나왔는데 우리 삼성, LG, 현대차 이런 SK그룹 회장들이 부산에 오셔가지고 우리 그 국제시장 가서 떡볶이 먹고 하는 그런 사진도 많이 회자됐는데 네. 다 그 약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오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현안에 대해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구포시장에 성행했던 이 식용 개 판매와 관련해서 입법 활동도 있었죠. 예, 예. 이 내용도 궁금하고 또 앞으로 과연 법제화가 가능할지 거는 기대 역시 궁금한데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부산에는 그 구포시장 또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성남시의 그 모란시장이 그 개식용 판매로 굉장히 유명을 했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작년 8월에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고 유사한 법안들이 여야 의원께서 한 8건 정도 발의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네. 그만큼 개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지요. 네. 아시다시피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표적인 그 동물 레오가이시고 네. 속칭 그 개식용 금지법이 속칭 그 김건희법이라고까지 불리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그 필요성을 느끼면서 작년 9월 달에 우리 여당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그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 네. 11월 달에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그 채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주도로 농림축산부 그리고 그 동물단체들 간에 민관정 그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작년 연말에 소관 상임위인 그 농해수위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병합을 해가지고 대안을 만들어가 통과를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제가 발의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네. 개를 사육, 정식, 도살, 유통, 판매할 경우에 법 시행일로부터 3년 후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게 했고 네. 또 개 식용 그 농장주라든지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업자 등 이 종사자들의 그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 의무화 조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2027년 내에 우리나라에서 개식용은 완전히 금지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것도 네. 또 하나의 여야 협치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저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상임위에 국방위 소속이시죠. 예, 예, 예. 네, 지난해에는 이 K 방산의 위상이 상향 곡선을 그렸기 때문에 또 상임위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크셨을 것 같은데요. 주목해 볼 만한 활동이 있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과거 우리 대한민국은 총알 하나 못 만들고 그 소총알은 못 만드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우리 탱크, 전차, 미사일, 포탄, 전투기까지 만드는 우수한 그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 저 역시도 그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하면서 K방산 홍보 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방위 산업 관련 제도가 아직도 너무 좀 딱딱하고 좀 네.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 국정감사에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무슨 사업을 하려면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연구 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조사해야 될 거는 많고 그래서 즉시에 그거를 그 무기 개발을 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네. 무기 기술이 좀 완벽하게 됐다 하더라도 평가 기준이 있는데 하나라도 만족을 못하면은 무기로서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법안을 좀 몇 개 그 제출했는데 방위사업법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하고 방위사업법 개정안 이 두 개를 제가 냈습니다. 네. 그래서 무기 계약 방식이라든지 시험 평가 제도 경직성을 완화를 시키고 긴급한 무기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도록 제가 이렇게 법안을 제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는 통과되었고 일부는 아직 그 상임위 계류 중인데 네. 이번 21대 국회 내에 모두 다 통과될 것이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 도심 전체 밑그림을 바꿔줄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이 지역 현안으로 이 범천기지 재개발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 진행 상황 짚어주시죠. 예, 진행은 아주 그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범천 철도 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우리 부산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토교통위원회에 들어가지고 10년 동안 일하면서 결국은 해결을 해냈습니다. 네. 정부와 그 협의 끝에 2019년도에 부산역 일원의 그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이 국가에서 그 고시를 했고 네. 또 이와 함께 그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착수해 가지고 2020년도에 그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8월에는 어떻게 부지를 개발할 것인가 그 사업화 전략 그 용역 사업이 완료되었고 또 건설사, 금융사 관계자로 간담회도 그 개최가 됐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일단 이 차량 정비단이 이전을 하려면은 먼저 시설을 지어놓고 이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맞습니다. 그 아파트 이사하듯이 그냥 집만 옮기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 시설을 이전하고 남은 자리를 다시 우리가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조금만 그 기다려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올해에는 범천동 그 차량 정비단 개발에 대한 그 지침이 그 마련이 되고 사업자도 선정을 할 겁니다. 네. 예, 첫 사업을 뜨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를 그 먼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실질적인 그 공사에 앞서서 준비하는 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국방부 유휴부지의 활용으로 부산 진구 동천 일원을 공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예, 예. 이게 작년 부산 지역의 이슈였죠. 예, 예. 어떻게 진행하게 된 건지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동천 주변에 그 전포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군 정보사 부지가 수십 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LH에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건설을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우리 지역구에 임대주택보다는 좀 더 나은 시설이 들어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판단을 했고 네. 그 당시 또 부산시에서는 광무 워터프론트 파크 조성 계획이 있었는데 네. 그 지역에 그 마땅한 부지가 없어가지고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이 전포동 정보사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광무 워터프론트 파크를 한번 조성해보자라고 제안을 해가지고 네. 박영주 우리 부산시장님하고도 얘기가 돼서 합동 그 기자회견을 했죠. 그 부지가 혹시 어떤 자리인지 압니까? 그 동천 그 옆에가 옛날 그 럭키그룹 네. 제일제당, 동맹목재 같은 진짜 우리나라 근대 산업을 발전시킨 그 대기업들이 발상지입니다. 그 자리가. 아, 네.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나 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개발된다면.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사업 추진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땅 주인이 부산시 게 아니고 국방부 거니까 네, 협의할 그렇죠.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협의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부산시하고 국방부하고 간에 그 서로 매매 계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그 협상도 좀 해야 되고,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모든 사업이 다 그렇듯 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또 진행도 순조롭게 네, 네. 되고 원하는 결과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와 지자체의 긴축 재정으로 인해 올해 예산 확보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관심 둘 만한 사업과 또 예산 확보 내용이 있습니까? 이전 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국가 부채가 무려 400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재정 건전성을 위해 가지고
현 정부에서는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네.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빚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긴축 재정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부산 진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제가 알뜰하게 잘 챙겼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 진구는 부산의 그 원도심에 있고 네. 부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또 고지대가 많아가지고 낙후된 노후 주거 시설들이 좀 많이 밀집되어 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범천동 호천마을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네. 그리고 지역의 은광마을 셋들 사업 이런 등등 주거 개선 사업을 지금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제가 빠짐없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 주거 개선 사업뿐만이 아니고 주민생활체육 시설도 예산도 그걸 확보를 했습니다. 네. 계금동에 DRM 부지라고 있습니다. 이게 네. 미군이 사용하다가 두고 간 장소인데 여기에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하기 위해서 원래 국비 10억 원을 제가 반영을 했습니다. 네. 총 사업비가 240억 원이 되는 데인데요. 네. 원래 재원 마련이 참 어려웠는데 대안을 모색하다가 마침 행정안전부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이 사업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고 계엄의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 네. 굉장히 사격 등으로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조금 군인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생활체육시설로 주민들이 좀 개발을 좀 하고 네. 또 사격장도 실내 사격장으로 지금 건설 계획이 있어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 이제 주거 개선 사업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뭔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에는 투자를 또 아끼지 않으시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총선이 약 10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다선 의원으로서 이 총선 도전 계획 어떻습니까? 우문현답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 그게 어리석은 그게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저는 지역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우리 부산 진구 지역은 초선들의 무덤이라고 불렸지만 제가 이 삼선을 하는 동안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우리 국토교통위원장, 국방위원장을 하면서 또 당에서는 전국위원회 의장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속드리고 추진했던 일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고 결자 해제의 마음으로 정말 일이 완성되는 것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께서 저를 삼선 의원으로 키워주신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 더 중요한 직을 맡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부산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더 논의를 해가지고 보다 나은 부산 진구 보다 나은 부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으로 2024년 새해를 맞아 부산 시민과 지역 구민 여러분들께 덕담 한마디 그리고 임기를 마무리하며 전하고 싶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 진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가분한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가지고 제가 지난 12년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의 본분인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을 비롯해서 입법 활동이 뛰어다녔다는 평가를 제가 받아왔습니다. 제가 또 서울 부산 오간 거리가 지구 둘레 14바퀴 이상일 정도로 지역 활동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곁에서 아들처럼 친구처럼 삼촌처럼 함께하면서 중단 없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큰 일들을 이뤄내겠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주민 여러분께서도 일상 속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가온 새해에 부산 진구와 부산시 모두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밝히기 좋은 시기입니다. 부산 진구의 발전과 성장을 향한 계획이 하나씩 베일을 벗고 문서나 말을 넘어 지역민의 일상으로 하루빨리 현실화되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